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의 표면 경화 방법 중에서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강을 표면을 경도를 높이는, 그죠? 경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물리적 표면 경화법이 있고, 그리고 화학적 표면 경화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그리고 금속 침투법이 있고요. 금속 침투법이 있고, 그리고 기타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화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화학적 표면 경화법은 침탄이 있습니다. 침탄. 침탄에는 가스 침탄, 고체 침탄, 그리고 액체 침탄이 있습니다. 또 질화가 있고요. 질화, 질소를 이용한 침류 처리법이 있습니다. 침류 처리법. 자, 여기에서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침탄법 맞죠? 질화법 맞아요. 침탄 질화법 맞고, 하염 경화법은 물리적인 표면 경화법입니다. 자, 요거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황동 합금 중에서 황동은 구리와 그리고 아연의 합금이에요. 구리 플러스 아연이에요. 아연에 이응이 있으니까 항동에 이응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 플러스 주석. 자, 이거는 구리와 주석이죠. 이것은 청동입니다. 외우기 쉽게 지읒이기 때문에 치읒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동합금 중에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금색에 가깝다. 그래서 모조금이나 판 및 선에 사용되는 합금은 뭐냐라는 문제인데, 자, 아래쪽 보시면 금색에 가까운 것은 톤백입니다. 정답이 톤백이고 7대3 항동. 자, 구리와 아연의 비율이죠. 6대4 항동. 그리고 주석 항동은 7대3 항동에 주석을 1% 내외로 섞은 것이 주석 항동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해서, 자, 비중이란 물과의 물이 비중이 1입니다. 무게비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물과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 자,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은 청동은 구리합금이니까 무거워요. 주철, 자, 청동은 구리 같은 경우에 8.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철인 경우에는 주철은 7.78 정도 되고 탄소광은 7.85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은 2.7 또는 뭐 교재에 따라서 2.6도 있어요. 알루미늄이 가장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가볍다. 냉간 가공 후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해서, 자, 냉간 가공하게 되면 경도 높아지고, 그죠? 경도 올라가고 뭐 강도 올라갑니다. 강도 올라가고 연신율이 떨어집니다. 연신율이 저하해요. 자, 대체적인 특징이 이렇고, 자, 보겠습니다. 항복 강도가 감소한다. 아닙니다. 인장 강도 감소합니다. 아니에요.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는 같이 갑니다. 항상. 그 경도가 감소한다. 경도 증가하죠. 그죠? 증가해요. 아니에요. 연신율이 감소한다. 맞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해설 좀 읽어봐 주시고요. 금속간 화합물. 자, 요거 합금의 형태, 합금의 형태. 합금 형태고, 금속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보시면 금속간 화합물은 그 예로 시멘타이트가 있어요. 시멘타이트. Fe3C입니다. 자, 세 개의 철 원자와 탄소 원자가 하나가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Fe3C가 있고, 자, 이거는 원자비로 규정이 돼요. 원자비. 자,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자, 두 개의 금속간 화합물은 두 개의 금속이 간단한 이러한 원자비로 합해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간단한 원자비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합금이 되는 합금. 원래 원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46번. 물과 얼음의 상태도에서 자유도가 0일 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럴 때 몇 개의 상이 공존하는가?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 세로가 압력입니다. 가로가 온도예요. 온도가 0인 지점, 여기가 0이죠.
여기에서 기체와 고체의 액체의 분포를 나타내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기체, 그리고 0도씨 위에가 여기가 액체죠. 액체, 물입니다. 물. 기체는 바로 기하하는 거죠. 얼음에서 기하할 수가 있어요. 얼음에서 이렇게 기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체에서 이렇게 기하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는 얼음입니다. 얼음. 고체. 얼음. 자유도가 제로다라는 얘기는요. 요 가운데에 여기가 뭐냐 하면 삼중점이라고 그래요. 삼중점. 그래서 세 개의 상이 있는 상이 액체, 고체, 기체 상이죠. 상이 세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자유도가 제로가 됩니다. 자유도 F라 그럽니다. F가 제로가 되는 경우고요. 이거는 깁스의 상률 공식. 자유도 F는 성분수 C 플러스 2 마이너스 공존 상수 P의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암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3중점이라서 상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변태 초소성. 자, 초소성이란 쭉 늘어나는 겁니다. 쭉 늘어나는 성질을 초소성이라고 그래요. 가닥이 늘어나는. 변태 초소성은 변태를 일으킬 때 이렇게 재료가 쭉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이럴 때 조건과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재료에 변태가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변태 초소성이에요. 맞고요. 변태 진행 중에 작은 하중에도 변태 초소성이 진행된다. 자, 변태가 할 때 작은 하중에도 초소성 형태를 보입니다. 감도지수 m의 값은 거의 제로의 값을 갖는다가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 0.3에서 1의 값을 가져요. 따라서 이거는 큰 값이 됩니다. 큰 값. 작은 값이 아니에요. 큰 값입니다. 한 번의 열 사이클로 상당한 초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런 거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자, 48번 문제. 마그네슘 히토류계 합금에서 히토류 첨가 원소를 첨가할 때 미시메탈. 자, 미시메탈이 나왔어요. 미시메탈은 주조성과 내식성을 개선한 고온에서 사용되는 고온 구조용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자, 이러한 미시메탈의 형태로 첨가한다. 미시메탈에서 세륨을 제외한 합금 원소를 첨가한 합금 명칭의 총칭은 뭐냐? 자, 여기에서 미시메탈을 만들 때 세륨을 빼버리면요. 디디뮴이 됩니다. 디디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부분은요. 인장시험에서 변형량을 원표점 거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은, 자, 인장시험하게 되면 C편을 요렇게 만듭니다. C편을 요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거리를 잽니다. 길이 L이죠. 원래의 거리 L0입니다. L0. 자, 이것을 잡아당기면 이 점이 여기쯤 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L1이 된다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L1 빼기 L0를 L0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늘어난 길이 그리고 원래의 길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100%한 것은 뭐냐? 이것은 연신율이에요. 연신율. 재료가 연신이라 말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 늘어난 정도를 말하죠. 연신율은. 자, 정답은 연신율이 되겠습니다. 강에 인이 많이 함유됐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뭐냐? 자, 인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치성이 나타나고요. 자, 유동성은 우수해져요. 유동성은 우수해지죠. 왜냐? 에밀레종 있죠. 에밀레종을 애기를 낳다 그럽니다. 뼈에 있는 인 때문에 유동성이 우수해진 겁니다. 에밀레종이 있고, 자, 치성이 올라가요. 유동성 올라가요. 그리고 경도가 올라가요. 연신율 떨어집니다.
치성과 경도가 올라가면 연신율은 반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매짐에 관한 설명이 매짐은 치성에 관한 얘기예요. 치성. 이는 어떠한 치성을 나타내느냐? 저온 치성이 됩니다. 저온 매짐을 나타내고요. 저결 매짐은 황에 의한 매짐이고 열화 매짐은 없어요. 고온 매짐은 구리가 0.2% 이상 들어간 재질에서 나타납니다. 고온에서 나타나죠. 자, 50번 인에 의한 것은 저온 매짐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 51번 보겠습니다. 하살표가 가리키는 용접부의 반대쪽 이음의 위치로 오른 것은 자, 용접 이음에서 이렇게 하살표가 들어가요. 하살표 들어가고 기선이 있는 경우 자, 이쪽에 기선 쪽에 만약에 A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는 지시한 반대편일 때는 바로 이 부분. 그러면 B가 되겠죠. 자, 정답 B가 되겠습니다. 52번 KS 재료기호. 자, KS 재료기호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SS400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SS는 스트럭처. 자, 구조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틸, 쇳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SS라 되어 있고 뒤에 400은 최저 재료의 인장 강도입니다. 두 번째, SS400의 400은 최고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최저 인장 강도죠. 그죠? 여기 최고 인장 강도로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SM454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이다. S는 스트럭처, M은 머시너리입니다. 머시너리고요. SM45C에 45C, 자, C가 들어있죠. 요거는 카본이라는 얘기예요. 카본. 탄소라는 얘기예요. 카본이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53번 볼게요. 53번 입체도형이 나왔는데 자, 투상법에 의한 입체도형 이쪽을 정면도로 했을 때 평면도로 적합한 것은 어떤 거냐? 위에서 본 게 평면도죠. 그죠? 평면도. 자, 평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셨던 입체도형입니다. 이거 3D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도형 이렇게 있죠?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봤죠? 이거 정면도죠. 정면도가 자,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반대로 그랬는데 그러면 정면도 똑바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요렇게 봤죠? 문제에 있던 거. 문제 보시면 요 모양 그대로 요 모양입니다. 자, 이쪽 편이 정면도입니다. 그죠? 정면도. 그러면 평면도에서 위에서 본 평면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평면. 자, 평면 모양을 보시면 자, 요 평면도 눌러볼게요. 자,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에요. 자, 요 모양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바깥에 요렇게 테두리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기에 선 두 개 있고 여기 선가 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바로 3번 요거와 동일하죠. 3번 모양이 되겠습니다. 54번 보조투상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자, 보조투상이라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있고 만일에 여기가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요렇게 은선으로 자, 은선이라 칩시다. 자, 여기에 뭔가 요렇게 구멍이 하나 요렇게 파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중심선도 여기 있을 거고 자, 요거 여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고 중심선 나타내주고 자, 구멍 이렇게 그리죠. 요거 뭐예요? 보조투상이에요. 보조투상. 요 부분에서 본 일부만 나타낸 형상입니다. 물체의 경사면을 실제 모양으로 나타낸 것 맞죠? 자, 가장 적합한 것 바로 1번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고 특수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타낸 것 이거는 부분 투상입니다. 그리고 3번에 물체를 가상해서 나타낸 것. 도면에서는 물체를 가상해서 나타내지 않아요. 물체를 90도 회전시켜서 나타낸 것. 이것은 회전투상이 됩니다. 정답은 1번. 55번. 용접부의 보조기호에서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호는 자, 이면 판재인 경우에는 M, 제거 가능한 R이 붙어요. 그래서 이면 판재 M에 R을 붙인 것. 요렇게 씌우죠. MR입니다.
R은 여기에서 리무버블, 리무브. 자, 리무브는 제거란 얘기, 제거. 여기에 리무버블 하게 되면 제거 가능한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상하면의 절단된 경사각이 서로 다른 원통의 전개도 형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죠. 자, 그림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원통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아래 위로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원통이 있을 때 펼치게 되죠. 원래 원통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래 위에 잘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길까요? 요 낮은 점이 요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언젠가 여기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요렇게 갔다가 떨어지겠죠? 자, 요것과 가장 가까운 게 4번입니다. 4번. 57번 보겠습니다. 기계나 장치 등의 실체를 보고 실제 물건입니다. 자, 실제 물건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것은, 자, 프리핸드 손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케치죠. 스케치도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58번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선이 있을 때 선의 우선도가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는 외형선입니다. 형상을 나타내는 외형선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외형선 다음은 은선이에요. 은선. 자, 그래서 외형선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은선, 중심선, 절단선, 무게, 중심선 돼 있죠. 자, 수문선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절단선이에요. 절단선.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 나오죠. 자, 외형선이 본 문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은 무조건 은선이다. 은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간용 테이프 나사 중에서, 자, 파이프를 사용할 때는 간용 테이프 나사를 씁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파이프끼리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사지어서 서로 깎이게 만듭니다. 이게 간용 테이프 나사입니다. 자, 이러한 나사 중에서 평행 앞나사를 표기하는 기호는 했죠. IS 표준에 있는 기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는 없고요. 자, R이 있죠. R 있고 테이프 순나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RC는 테이프 앞나사입니다. 그리고 평행 앞나사 RP입니다. 여기에서 P는 플랫의 약자예요. 플랫. 평면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면. 플랫은 평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마지막입니다. 현의 치수 기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냈죠. 현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공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원주거리 요거는 호입니다. 호. 따라서 이거는 호고요. 이게 현의 표시한 방법이고, 자, 여기에 좀 이상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생겼죠. 요거는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러한 치수 기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